안녕하세요. 절대값집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급락하는 전세 가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지난 시장에서 매매 가격에 거품만 있었던 게 아니다. 전세 가격에도 거품이 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당연히 이제 저금리였고, 전세 시장이 붕괴되면서 매매 시장도 지금 붕괴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과연 이제 시장의 바닥은 얼마인가라고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 근거가 되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드리는, 자, 그 가격의 기준은 이 전세 가격이에요. 우리가 전세 가격을 기준으로 아파트의 바닥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세 가격은 말 그대로 투자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냥 실수요예요, 실수요. 진짜 필요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아주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장에 있는 실제 수요예요. 전세 가격은 실제 토대가 되는 가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실제 토대가 되는 가격 자체도 무너지기 시작하면 매매 시장도 급격히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굉장히 많이 폭락을 하는 이유는 2020년, 2021년에 버블이 끼었던 구간, 그건 뭐 완벽한 버블 구간이었으니까 그 버블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전세 가격도 거품이 무너지고, 이 두 개가 무너지니까, 이 두 축이 무너지니까 가격이 급격하게 붕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시면 되고, 뒤에서 제가 이제 강남 송파의 잠실 아파트, 그런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붕괴되는 모습을 보면 그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대전이라든지 지방광역시라든지 뭐 세종이라든지 그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의 차이를 보세요. 매매 가격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뭐 대전, 세종, 물산, 뭐 부산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가격이 12억이야. 4억 얻은 게 12억 됐어. 근데 전세 가격이 그렇게 올라갔냐고. 그죠? 안 올라갔잖아요. 전세 가격 오는 건 제가 생각하기엔 뭐 한 3억에서 한 4억, 뭐 1억 정도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매매 가격은 뭐 2.5배 올랐는데 전세 가격은 한 20%밖에 안 올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품이라는 거죠. 거기서 거품의 갭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거품이라는 것은 이 전세 가격을 기준으로 보시면 돼. 전세 가격의 전세가율이 몇 프로냐. 뭐 예를 들어서 50% 이하로 갔다 뭐 그거 다 거품인 거고, 평균적으로 70% 이상이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60%에서 70% 사이였잖아요. 그리고 갭이 좀 좁혀지면 80%, 뭐 90%까지 갔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80%, 90% 가서 많은 그 투기 세력들이 들어와서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래서 거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시장은 흘러왔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 이런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바닥의 가격을 측정할 수가 없어요. 저금리에 전세 가격도 거품이 꼈던 게 지금 빠지고 있다. 고금리가 되면서. 자, 한번 이 예를 한번 들어보고 9월달 금리로 산정한 그 이자 비용이에요. 지금 뭐 10월달, 11월달 됐으니까 금리가 더 올랐겠죠. 자, 이거보다 더 올라갔어요. 이제 그걸 감안하고 보셔야 돼요. 중위 전세 가격이 5억 6천만 원 정도라고 그래요. 자, 1월에는 올 초 1월에는 대출 가능한 상품 한도가 4억 4,400만 원. 내가 5억 6천짜리 전세를 사는데 4억 4,400만 원이 가능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1월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내는 이자 비용이 3,667만 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전세라는 게 이렇게 많은 이자를 내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사는 게 아니야. 이건 뭐 전세나 월세나 똑같잖아요. 그죠? 한 달에 이거 얼마 내는 거예요? 1년에 한 1,500만 원 내는, 월세 120만 원, 130만 원 내고 사는 거예요. 5억짜리 아파트 살면. 5억 6천짜리 아파트 살면. 자, 근데 그게 9월에는 중위 전세 가격이 5억 4,750만 원 조금 떨어졌어요. 그래서 대출 가능한 금액 또한 4,380만 원으로 줄었다. 자, 그런데 금리가 1% 오르니까 4,660만 원이 되는 거야. 이거 이제 더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시장이 죽는 거예요. 이렇게 이자 비용이 급증을 하다 보니까 전세 시장은 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실제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나오잖아요. 전세 시장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자, 요즘 전세 시장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급전세도 안 나간다고 그래요. 자, 물론 원인은 금리 인상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전세 시장이 그냥 멈춰버린 것 같은 느낌이에요. 뭐 저희 와이프도 부동산 하니까 그 전세 시장의 움직임을 계속 제가 물어보거든요. 그냥 전세가 멈춰버렸다라는 거야. 안 나간다는 거야. 물건이 쌓였다라는 거야. 뭐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한 2년 전보다 가격을 많이 내렸거든요. 안 나간다라는 거야. 자, 서울 아파트 경우에 전세 물건이 5만 건을 돌파했다. 이 5만 건의 의미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1년 전보다 약 70%가 늘어났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뒤에서 보겠지만 전세 수급 지수가 70 한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물은 10개인데 전세 수요는 7밖에 없다라는 거야. 3이 모자른다는 거야. 이게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전세 물건 자체가 70%가 늘어났다는 거야. 2년 전보다는 무려 4배 늘어났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전세 임차인들이 고금리에 타격을 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물건이 적체되니까 전세 가격이 가파르게 제가 생각하기엔 매매 가격보다 더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 자, 그러니까 역전세가 생기겠죠. 지금 갭 투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난리가 났어. 왜냐하면 그분들은 전국에 다 투자를 하잖아. 그러니까 문제는 전국이 다 전세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분들 7개, 5개, 최소한 5개에서 7개 이상의 역전세를 만나고 있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매물들이 막 쏟아져 나오겠죠. 금매물들이 그거 메꾸려고 하면. 그렇다고 대출 받아서 뭐 다 메꿔줄 수가 없잖아요.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 건수가 5만 898건, 한 달 전 3만 110건보다 2만 788건이 늘었다는 거야. 자, 이 물건이 계속 누적돼 쌓이고 있죠. 이거 매달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확인을 하셔야 돼. 특히 이제 전세로 가실 분들 또는 매매를 하실 분들은 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 이 데이터가 뭐 6만, 7만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 매매 가격도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 자, 그 원인을 보니까 역시 계약갱신이죠. 계약갱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차 입법에 2년 더 갱신할 수 있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전세 가격을 안정시키는데 지금은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갱신에 관한 법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땐 부작용을 줬고 지금은 긍정적으로 가격 안정에 기여를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전세 가격이 급등할 때는 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섣불리 진단할 수가 없어. 임대차 계약갱신법은 지금 뭐 이게 잘된 법이다, 안 된 법이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한 2년마다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야 시장에서의 가격 왜곡 현상이 덜할 것 같아요. 이게 시장에 어떤 변수가 생기면 갑자기 급등 나가고 이 스프레드가 넓어진다라는 것 자체는 임대인들에게 많은 그 어려움을 줄 수 있거든요. 저는 그냥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월세를 선호한다. 이자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이 월세가 더 싸기 때문에 월세를 선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택시장 거래 절벽이 되다 보니까 매매를 못 하잖아요. 그 매매 물량들이 그냥 다시 또 전세로 쏟아져 나오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급락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무슨 이유가 있냐면 월세를 사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 전세 사시는 분들도 이제 학습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내가 전세 보증금을 들고 있다가 월세를 살면서 전세 보증금을 들고 있다가 급매물이 나오면 그걸 사겠다라는 거야. 그런 생각으로 월세 시장으로 달려가고 있다. 그러니까 월세 시장은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그 전세 수급 지수는 급락하고 있어요. 자, 11개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전세 수급 지수가 73. 자, 전주가 75예요. 그러니까 2.5포인트, 2.2포인트 급락을 한 거예요. 이 수치는 2019년 4월 넷째 주 72.9 이후 3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 전세 수급 지수도 계속 팔로우 하면서 체크해 주셔야 돼요. 자, 요즘 그 중개업자들이 이 급전세도 안 나간다고 그래요. 자, 실제 경기도를 보니까 경기도도 76.5에서 74.1 떨어지고 있고 인천도 74.5에서 73.9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수도권의 더불어서 그 수도권의 매매 수급 지수도 2012년 11월 첫째 주 72.8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 73을 좀 기록하고 있어요. 뭐 갭 투자들 물건들이 그냥 쏟아져 나오겠죠. 자, 요번에 이제 수도권에 규제 완화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과세도 피하고 그러니까
더 많은 매물들, 이익 실현 매물들, 그다음에 역전세에 걸린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제 완화됐다고 집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럴 더 매물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매물이 더 쌓여가지고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대비하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2020년 8월에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제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세 가격이 그때 급등을 했잖아요. 그 상승분을 고스란히 지금 반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급등했다, 급락했다. 이게 물론 이제 금리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섣불리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은 있지만 이런 현상은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자, 이러다 보니까 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월세를 역으로 주는 역월세 현상까지 지금 등장을 하고 있다. 실제로 전세 가격이 폭락된 한 사례를 보시죠. 이 강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한번 떨어지면 여기는 5억 10억이에요. 자, 서초구 반포동의 반포자이 전용 84. 자, 지난 9일에 12억 3,750만 원의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고 그래요. 자, 근데 이게 지난 6월달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작년 가격도 아니야. 22억에 거래됐던 거라는 거야. 자, 여기는 무슨 조망권을 따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냥 10억이 떨어진 거야. 12억 3,750.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반포 자이 아파트의 실제 실수요의 가치는 12억 3,750만 원이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22억을 찍었던 거는 금리가 싸니까 반포 자이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수요가 잠시 많았던 거라는 거죠. 많았던 거라는 거죠. 자, 그런 수요가 싹 사라지니까 전세 거품이 빠졌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세 거품이 빠지면 매매 가격도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죠? 10억까지는 아니더라도 5억에서 7억, 8억 막 그렇게 떨어지겠죠. 자, 이런 게 전세 가격의 의미예요, 의미. 자, 바로 옆 동네인 레미안 퍼스티지도 보시죠. 전용 84가 지난달 18일에 17억 8,500. 이것도 비싸네요. 자, 올해 최고가가 여기는 23억이에요. 그러니까 5억 이상 폭락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매물들이 많은 매물들이에요. 한두 개 나온 게 아니야. 14억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17억 8,500도 아니라는 거죠. 자, 그 옆 동네 반포 리체를 보니까 20억에서 12억으로 떨어졌대. 자, 이게 강남의 가격에 거품이 꼈다라는 거야. 이게 전세 거품이 빠진다, 이렇게 빠진다는 거는 매매 거품도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반포 서밋이 19억 원이야. 자, 그게 11억 원으로 떨어졌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 이제 20억의 전세를 살았던 사람이 최소한 10억은 융자를 받았을 거 아니야. 그죠? 10억인데 한 2.5%, 3%에 받다가 지금 6% 내는 거야. 6%면 얼마예요? 한 달에 500씩 내야 돼. 최소한 500씩. 그거 쉽지 않겠죠? 그죠? 그리고 경기도 안 좋은데 그거 쉽지 않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전세 가격이 급락을 하는 거예요. 강남의 핵심 지역이라고 돈 쌓아놓고 살질 않아요. 전세입자들이 돈 쌓아놓고 살질 않아. 그리고 집 가진 사람도 절대 돈 쌓아놓고 살질 않아요. 강남은 실수요가 많다, 돈 많은 사람들이 대기 중이다. 그것도 다 새빨간 거짓말이야. 대한민국에 돈이 찰찰 넘치는 사람들 0.1%도 안 돼. 1%도 안 돼. 0. 몇 %야. 그리고 현금 이렇게 많이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냐고.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 게 강남에 수요가 많다, 부자들이 많다, 다 그런 게 부동산을 선동하는 세력, 부동산 강사들이 다 선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헛소리야, 헛소리. 제가 보기에는. 자, 잠실도 폭락을 하고 있어요. 송파구 가락동의 헬리오시티 전용 84가 전세 시세가 반토막 났다라는 거야, 반토막. 여기 제가 알기로는 10억 이하로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10억 이하. 광역시에도 좀 좋은 데는 5억, 6억, 그렇게 가잖아요. 헬리오시티도 이제 10억 이하야.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이 사는 것도 아니야, 알고 보면. 그죠? 잠실동 대단지인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전용 84도 호가 기준으로 10억 이하로 나오고 있다. 다 1년 사이에 5억 원 가량 폭락하고 있다. 자, 전세 가격이 이렇게 폭락을 하는데 매매 가격도 폭락하는 거야.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이러한 어떤 전세 시장과 매매 시장을 연결해서 봐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
지방광역시는 상황이 어떨까라고 보시면 지방광역시는 더욱 심각해. 반포의 갭 투자들도 있겠지만 지방광역시는 그 갭 투자들이 더 많잖아요. 뭐 얼마나 많이 들어갔어. 근데 그 갭 투자 물건들이 역전세 걸리니까 막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팔리질 않으니까 다시 매매 갭 투자 물건이 다시 전세 시장으로 쏟아져 나오는 거야. 할 수 없이. 그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지방의 전세 가격은 더 많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뭐 세종, 대전 이런 데 지금 전세 시장이 멈춰버렸다니까. 뭐 서울 수도권이야 수요라도 많잖아요. 수요. 뭐랄까 인구 자체가 많잖아. 근데 여기는 인구 자체가 없어. 인구 자체가 없다니까. 특히 세종 같은 경우에 인구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유입되는 인구가 없잖아. 서울 수도권은 유입되는 인구라도 있잖아요. 젊은이들. 그죠? 젊은이들이 다 졸업하면 서울 수도권으로 가잖아. 자, 그래서 지방 전세 시장이 더 어렵다. 그리고 더구나 지금 경기 불황으로 가고 있잖아. 사람을 뽑질 않잖아. 그러니까 지방에 새로운 인구가 일자리가 만들어질 이유가 없지. 자, 그래서 청주를 보니까 청주가 요즘 많이 빠지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전세 시장이. 자, 상당구가 0.55포인트 폭락하고 청원구도 0.38 떨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이 청주가 갭 투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어. 이 서울하고 가깝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가지고 지금 여기도 폭락을 하고 있다. 전세 가격이. 여기 이제 난리 났어요. 제가 보기에. 보통은 이제 매매 가격이 폭락하면 뭐 매매를 안 하니까 전세 시장으로 가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예전엔 그랬거든. 근데 이게 기이한 현상.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동시에 폭락하는 기이한 현상이다. 우리가 전에 경험하지 못한 현상이 오기 때문에 집값의 폭락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정도로 폭락이 올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 전세와 매매가 동시에 급락을 하고 있다. 지금 버티고 있는 거는 월세 반전세잖아. 근데 월세 놓고 반전세 나와서 버틸 수가 없잖아.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그죠? 보증금을 빼줘야 되니까. 자,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전세 가격은 실수요다. 집값의 현재 가치다. 근데 이 그동안 전세 가격이 거품이 끼었었다. 그 거품이 강남부터 걷어지기 시작했다라고 보시고 전세 가격의 향방과 수치들을 잘 팔로우 하셔가지고 어떤 매매 가격에 저점을 잘 찾으셔서 실수요자들, 무주택자들은 저점을 잘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저택업 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